지금 현재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 타겟 레이트는 목표치 물가 상승률은 이제 2%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뭐 하이퍼라고 하는 뜻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뭐 정말 말할 수 없이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짐바브웨 인플레이션이 사실 기록적이었었는데요. 그래서 2008년 5월에 220만 %, 그다음에 8월에 3개월 이후에 97억 %,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9월에 4,710억 %. 이제 전에 이제 한번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이 이제 짐바브웨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잠깐 이렇게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마트에 사실 이제 마트 같은데 사실 뭐 우리로 하면 구멍가게 같은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스토어에 사람이 뭐 물품을 사러 가는데 그 화폐 다발을 막 이만큼씩 가지고 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품의 재화의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제 화폐를 통화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8년 11월 14일에 이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카운트도 못 하겠어요. 8972 이게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4,710억 %가 9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셀 수가 없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시작할 텐데요.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를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지표를 우선 만들겠죠.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수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제가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퍼센트 변화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로, 증감률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이 보통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림을 보시죠.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됐던 적이 여기 한 번 있는데 그 이외에는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태, 증가하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을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은 물가 수준. 그러니까 T-1기의 물가 수준을 P의 T-1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T 시점의 물가 수준을 P의 T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T-1기와 T기 사이의 물가 상승률은, 혹은 뭐 가격 지수의 변화율은, 지금 이건 여러분 제가 전년 동기 대비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기 대비죠. 제가 지금 여기 인플레이션으로 표시한 것은 전기 대비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보셨던 그림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앞에서 그렸던 그림은 뭐냐면 사실상 이런 것이죠. 여기서 12를 빼는 거죠. 12. 정확히 이제 1년 뒤에 값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전기 대비로 계산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뭐 계절성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할러데이 시즌이 이제 패턴과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로 이렇게 애들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둘을 굳이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를 이제 비교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의미는 없고요. 저는 사실 이러한 형태를 더 선호합니다. 제가 뭐 논문 같은 걸 쓰거나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시경제 모형을 또 제가 만들잖아요. 그 모형이랑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만든 모형이랑 서로 이제 컨시스턴트하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여하튼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t-1 시점과 t 시점 사이의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보통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가격 지수도 존재합니다만 보통 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평균적인 가계가 구입하는 바스켓이 있겠죠. 평균적인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들을 이제 지수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재화나 서비스들은 비교적 가중치가 높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택과 관련된 그런 비용들 많겠죠, 그렇죠? 뭐 다양한 유틸리티 사용료, 뭐 전기, 도시가스나 혹은 뭐 상하수도는 별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전기나 수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한 뭐 만약에 이제 집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임대료 같은 것들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주택과 관련한 비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큽니다. 그 다음에 생활비도 사실 비중이 크겠죠. 뭐 식료품비라든가 혹은 뭐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 기름값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의 가중치가 비교적 좀 높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적당한 가중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교적 대표적인 가게가 대표적인 소비자가 비교적 많이 지출하는 그러니까 지출 비중이 높은 어떤 아이템에는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물가 지수를 산정을 하고요. 그 물가 지수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계산을 합니다. 자, 경제학 지식 뭐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경제학 원론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건 여러분 뭐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우리가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냥 보통 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이제 통화가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화폐라고 또 번역해야 될 때가 있고 뭐 조금 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통상적으로 제가 8장에서는 머니라는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통화라고 써야 될 때는 제가 통화량이라고 말을 할 거고요. 이제 화폐라고 이제 이야기해야 될 때는 제가 화폐라고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머니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어서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단기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변화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리세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한참 전에 들어갔는데 뭐 이상하게도 현 정부는 별로 그런 얘기들을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있는데 왜 그렇게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해석은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참 전에 리세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우리 이제 그 그림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그림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 변동 과정에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변화한단 말이에요. 한번 다시 우리 이전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기적인 추세 이런 거 말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의 변화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중에 갑자기 돈이 많이 풀렸거나 혹은 시중에 돈이 갑자기 그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쫙 빨아들여 가지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인플레이션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 머니와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물론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머니보다 다른 요인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